반갑습니다. 강성우입니다. 오늘은요, 영어 시험에 등장하는 서술형 문제의 조건, 예시와 풀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학생들에게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역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매번 시험 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인데요. 객관식도 문제지만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질문과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부분 점수라도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이라도 틀리면 0점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작은 실수 때문에 그 점수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땡땡 중학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질문부터 볼게요. 보기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즉 영적 문제죠. 100점이 4점입니다. 중간에 실제 문제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조건. 자, 첫 번째가 there, be를 활용할 것. 그리고 필요시 단어의 형태를 바꾸거나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것. 단어의 형태를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문장의 시제 또 문장에서 쓰인 용법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동사의 모양이 많이 바뀌는데요. 이렇게 형태를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것, 주어진 단어 이외에도 새로운 단어를 추가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으로 바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자와 대소문자에 유의해서 정확히 써라 라는 조건을 내세웠어요. 자, 이 조건을 보면은 1학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글자, 모든 문장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철자를 주의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는 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입니다. 이런 조건들, 이 네 가지 조건들을 꼼꼼하게 읽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또 중학교에 다른 문제 또 하나 볼까요? 서술형 7번인데 밑줄 친 A, B를 각각의 조건에 맞게 쓰시오. 역시 영적 문제입니다. A에 글이 하나 주어져 있고 A를 밑줄 치고 우리말로 적어놨어요. B도 마찬가지 우리말로 적어서 밑줄 쳐놨어요. 각각이 3점에서 총 6점이네요. 자, 실제 문제 내용을 생각하고 조건을 볼게요. 요거는 중3 문제입니다. 보니까요, A의 문장은, A의 우리말은 비교급 구문을 사용해서 영작을 해야 돼요. 비교급 구문을 포함하고 또 조건이 또 있습니다. 총 12개 단어로 완성할 것. 12개 이하도 안 되고 12개 이상도 안 돼요. 딱 12개의 단어로 완성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B에서는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과 부사절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이 문장은 영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답형이라고 썼는데 서술형이나 서답형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밑줄 친, 다음 밑줄 친 우리말의 의미와 일치하도록 보기에 주어진 단어 또는 구를 사용하여 조건에 맞게 영어로 서술하시오. 구라는 말을 썼는데 주어진 단어들 속에, 주어진 말 속에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구라는 것은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주어 서술 관계를 갖지 않고서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걸 말합니다. 구라는 용어를 여기서 고등학교에서는 썼어요. 자, 100점이 6점입니다. 아, 크죠, 그죠? 조건을 보면 첫째,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할 것. 모두 반드시 보기에 있는 단어들 다 써야 돼요.
2번 보기 이외에 필요한 단어를 포함할 것, 추가로 새로운 단어들을 또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킬 것. 아까 위에서도 주어계 문제에서도 필요시 단어의 형태를 바꿀 것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죠? 대표적인 게 동사입니다. 어형을 변화시킬 것. 대표적으로 동사의 경우에 동사는 문장 속에서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말에서 그래서 우리말을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주어 서술을 찾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시제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말의 해석이 현재형이냐 아니면 과거형이냐 현재 진행형이냐 현재 완료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말의 시제를 정확히 확인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킬 것이거든요. 아니면은 또 동사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분사로 또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란 얘기죠. 그래서 필요시 어형을 변화시킬 것, 요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봐요. 꼼꼼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두 개씩 틀립니다. 시제도 틀리고 어형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또 12개 단어를 써야 되는데 11개로 쓴다든지 13개로 쓴다든지 문장을 다 만든 다음에 단어 수를 세보면 되는데 안 세봐요. 반드시 이 조건들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0점 처리되거나 부분 점수밖에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글을 하나 주고서 글을 한번 읽어보라고 시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현하겠습니다. 자, 요글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시켜보면요. 자, 그대로 제가 아이들이 읽는 방식대로 읽어볼게요. 동사는 기본으로 하며 문장 속에 들어가면 동작이 또는 문장 내 위치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여기서 동사의 원형은 동사가 모양이 변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며 사전에서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많은 단어들을 제가 지금 붉은 글씨로 밑줄 친 부분 이런 말들을 빼먹고 읽어요. 소리에서 읽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이런 단어들을 빼버리고 아이들이 읽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읽도록 얘기해서 제대로 이제 읽어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거나 첫째,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봅니다. 두 번째, 너무 빨리 읽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못 보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문해력에 아이들의 문해력에 문제가 생기죠.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어릴 때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읽는 또박또박 천천히 읽는 연습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야 되고요.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중학생 저학년들은 초등학생 고학년도 마찬가지. 글을 단어 하나하나 또박또박 천천히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야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문해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 속에 나타나 있는 조건들을 정확히 못 푸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집에서 단 10분간만이라도 글을 하나 가지고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해력을 높이고 문제를 풀 때 이런 조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수업 중에 글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도록 소리내서 읽는 훈련을 저도 시키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